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편에서는 뭐 아사리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원래 당이라는 게 시끄러워야지 정당이지.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이런 건데. 국민의당과 합당이 좀 늦춰질 듯도 하던데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 경선 일정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 되지. 네. 그거는 우리 새로운 지도부 구성되고 나서 해도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에 관계없이 예, 합동이 안 되면 모든 업무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네.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 당적 변경에도 우선 국회의원을 연임한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계파 없는 리더십을 선보이겠다며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국가와 국민을 좀 더 이롭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좀 실용정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해봤거든요. 조경태 의원과 함께 야권 정계 개편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4월 7일 재보선은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당한 것이다. 당의 쇄신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오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만나봅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젊고 경륜 있는 미래지향적인 당대표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그 운명을 개척하는 개척자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힘을 강화시켜서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개파 없는 리더십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당내에 개파가 있고 여전히 그 개파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특정 개파의 소속이거나 특정 그 후보하고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은 저는 불공정한 경선의 시비에 붙이다 보면은 정권 창출은 저는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 얘기가 나왔고 또 일각에서는 뭐 탄핵 불복론이 나오면서 이게 도로 한국당이냐 이런 또 비판을 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4.7 보궐선거 이후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당이 좀 실책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가 사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또 반성하지 않는 정당의 이미지를 네. 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네. 그 대법원실에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때로 가가지고 몰려가서 뭐 출근을 저지하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칫 4.7 보궐선거가 를 이후로 우리 당이 좀 오만한 정당이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줬거든요. 네.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이제 이른바 뭐 PK, TK 영남권의 지역 편중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뭐 조 의원님도 PK 지역의 국회의원이신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부산이 16개의 기초단체장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14분이 계시고요. 그렇게 압도적인가요? 예, 그 다음에 네. 국민의힘이 꼴랑 두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몽땅 경상도, 영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네. 내년 대선의 스윙보트는 저는 부산이라고 보거든요. 네.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않으면은 저는 대권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국민의당 합당 문제를 놓고 당 안팎에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국민의당에서 합당을 먼저 좀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합당 논의는. 네네.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또 국민의당에서 또 이래저래 또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다 보면은 합당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지고 이 버스를 달리는 버스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1야당으로서 저는 정치 일정을 계속 소화시켜 나가면서 네. 또 여러 재정파들과 통합시키내는 좀 대통합시키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합당한 뒤에 전당대를 치러서 뭐 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합당이 12월 달에 되면은 12월 달에 그 전당대회를 할 겁니까? 네. 그럼 그때까지 가면 대표 없이 아주 비정상적인 정당으로 불완전한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조 의원께서 보시기에 부동산과 이 가상화폐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면서 LH 3기 신도시를 철회시키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 300명 나아가서 청와대 관계자까지 모조리 다 그 전수조사해야 된다. 네. 친인척까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당 말씀이십니다. 대표가 되면요, 네. 야당부터 국회의원 친인척까지 다 예?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고 네. 만약 의혹이 있다면 저는 제명 또는 출당 조치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화폐 문제, 저는 그 홍남기 부총리는 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정책을 이 결정짓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네.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조 의원은 정권 탈환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윤석열 전 총장 또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여권까지 포함해서 어떤 그러한 그 구도를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데, 근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당의 어떤 정체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을까요? 참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96년도부터 정치를 했거든요. 네.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한 근 30년 가까이, 25년, 30년 가까이 보면은 경제, 사회, 문화, 또 국민들 의식 수준 이런 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네. 반면에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정치는 아직까지도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보수다 진보다는 그 낡은 이념의 틀을 깨고 저는 실용적인 정책,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네. 저는 실용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 어떤 좀 그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 정계 개편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나요? 저 조경태가 이끌어 나가는 정당, 정치가 동의하는 분들은 네. 아마 민주당에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도 그 지긋지긋한 그 이 보수 진보 보수의 그런 그 영양가 없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저는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우리 당에 국민의힘에 들어오신다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전 그 정치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우리가 잘하면 되지요. 네. 제가 처음에 출마했을 때 저는 민주당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네. 그래도 제가 3선을 했어요. 근데 보수 야권에서는 어쨌든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심들이 크잖아요.
윤 전 총장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윤 총장은 우리 한국 정치의 아주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 역시도 저는 정권 교체에 대한 정권 탈환에 대한 그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바깥에 있는 그 윤석열, 홍준표, 그 다음에 그 안철수, 또 나아가서 감사원장을 하고 계시는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네. 네. 포함해서 저는 우리 당에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대선 주자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아직 뚜렷한 정치적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는지 아울러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제3당 3지대에서 뭐 당을 만들어 합당 형태로 가느냐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좋겠죠. 근데 네. 그분이 꼭 후보가 된다는 그런 확정적인 모습보다는요, 국민의힘에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네. 그 정권 창출하는데 좀 서로가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지금보다 더 강하고 더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은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은 한 3개월 안에 우리 당의 정당 지지율을 한 10%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네. 젊음과 경륜을 동시에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 차기 대선에서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자기의 국가 지도자는 그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단순하게 인기 투표식으로 하다 보면요, 지금 문재인 정권 망하듯이 저렇게 무능한 정치인이 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대상에는 윤석열 전 총장도 포함이 전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든지 다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주인공이 조 의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당대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권 교체, 네. 정권 창출의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3선, 국민의힘에서 재선을 한 독특한 정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 개혁 세력까지 포함할 수 있다, 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정치 무대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